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번째 규제책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번 오늘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3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얼마 이상인지 아십니까? 3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일산처럼 지금 이 일산 동구 서구처럼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입니다. 6억 원 이상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빙자료 의무 제출 대상은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 지구에는 9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지만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제출한 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입증이 엉터리거나 허위 신고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꽤 세죠, 그죠? 3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억 원 자금을 조달해서 6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뭐 집사람한테 빌렸다, 남편한테 빌렸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그건 큰 문제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친한테 받은 거라면 5천밖에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5억 5천에 대한 것은 증여세를 내고 나서 그 증여세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주식 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됐다 그러면 주식거래 증명서라던가 현금, 그러면 잔고 증명서 같은 것들을 내야겠죠, 그죠? 그리고 대출 항목도 현 정부서 아파트 현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가 얼마나 가격이 올랐냐면 처음 초창기에 현 정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그 5억 7천이었던 것이 8억 2,700, 거의 뭐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아파트 가격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죠, 그죠? 그 처음 상태가 현 정부 들어서기 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은 주저앉히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게 쉽게 될지는 시장 원리에 위배되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강력한 규제 대책을 쓰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2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대출 금지, 무조건. 그게 어떤 자금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다 막겠다는 거죠. 지금 15억 이상 고가, 초고가 아파트 대출이 영원인 것처럼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2주택자 이상이면 다 막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죠. 종부세, 내지는 거래세, 이런 것들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대폭 상승시키겠죠. 특히 뭐 조정지역이라던가 투기지역이라던가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말로만 듣던 규제법인데 오늘 아침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그거 뭐 검토할 생각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며칠 전에 뻥 터졌을 때 뭐 언론에서 난리를 쳤죠. 그 뭐 무슨 공산주의냐, 주택거래 허가제. 그 특히 고가주택 지금 9억하고 초고가 주택 1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발표된 금액이 대폭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로
사지 말고 대출도 안 되고 현금으로 사라 이거죠. 하지만 지금도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정당하면 아파트 사는 걸 허락하겠다요. 또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지금은 국수적 강남 4구라던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마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늘 선거철마다 반복됐습니다. 부동산 이꼴 곧 표심이라는 공식이 위력을 떨칠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무주택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전이니까 무주택자들을 겨냥해서 그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면 아무래도 표심 움직일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틀어진 그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놔서 지금 판세가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지역 개발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고 표심도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공약이 남발되기 때문에 내가 뭐 개발해주겠다, 뭐 개발해주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에서 선거 직전 2달간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치러진 직후에도 대부분 상승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때는 2000년 16대 선거, 2004년 17대 선거 2번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가에서 18번이라는 초유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부동산 관련 말 한마디의 무게감은 어느 때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 대기 중인 유동자금이 2,900조 원 11월 기준입니다. 2,900조 원에 달해 정책 민감도도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집으로 이익을 내면 안 된다는 전월세 규제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는 집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예상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하기 위한 어떤 여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곧 19번째 부동산 관련 안정화 대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전세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올릴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이 어느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 그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어떤 확실한 이유를 밝혀야겠죠.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고 가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했다가 쌩 난리도 아니었죠. 맞불 카드를 꺼낸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 확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맞불 공약을 막 풀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꼽힙니다. 김재원 한국당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해찬 대표와 같은 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정책 등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 주택을 현 9억을 이제 12억으로 조정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 3기 창릉 신도시 철회하겠다라고 하면 일산 사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덕양구하고는 또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실현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정비사업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지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은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묶여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을 내놓으면 되겠냐라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이 이제 지금 각 모든 당이 총선 체제로 돌아선 것 같은데 총선이 이제 되기 전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당연히 총통화량이 증가하고 매번 그랬듯이 아파트 가격에도 이 일산 지역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가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예고했던 대로 오늘 19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지 않네요. 아마 4.15 총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반발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국지적인 대책만 19번째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풍선 효과가 더 여전히 남을 것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 대책 오늘 나온 사항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다소 기습적으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 생각대로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타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2, 16 대책이 발표된 지 2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인 집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총 5곳이 신규 지정됐고 조정 지역에서의 LTV 담보 인정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이남 지역 중 비규제 지역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총 부가세, 추가 과세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되겠죠.
금융 규제 강화도 포함되었는데 LTV 50%, 9억 원 초과는 30%밖에 안 됩니다. 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 각종 수요 억제 대책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가 매번 쏟아내는 대책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했을 뿐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나타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뭐 이 일선 같은 경우는 그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 제 생각에는 매물이 거둬들여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그 호가가 숨을 고르면서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거나 거래량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적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 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8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 과열 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 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국지적인 풍선 효과에 핀셋 대응을 하면서 규제 지역을 강화하는 정도 정책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거래 시장 단속하는 방법 외에 당장 뾰족한 집값 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이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지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용인과 성남뿐만이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전히 시장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 효과도 사라지지 않고 가장 좋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사람들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수요 움직임이 비규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투기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주택은 쉽게 가격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 계속되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김과 동시에 과거와 다른 유동자금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이 계속되어 시장의 움직임이 규제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택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주택권의 주택가격 이상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신도시, 3기 신도시 창릉에 딱 발표를 했습니다. 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서울 집값 잡혔습니까?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규제 지역을 풀어서 서울에다 고층 아파트 많이 때려 지으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짓겠다고 대기 수요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일산 1기 신도시 또 파주 2기 신도시만 그냥 잡은 겁니다. 한참 바닥 치던 그 일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반감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입주하려면 실제 10년 이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또 거기 지금 논밭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10년간 기다리겠습니까? 뭐 바로 분양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입주 들어가서 살게 될 때까지는 아직 요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9번째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약합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아니면 거래 신고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선거 뒤로 미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운 19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은 끄떡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팀이 저희 부동산에 다녀갔습니다. 물론 갭투도 있었고 실거주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 거래가 이렇게 활발한 거 보면 아직도 오를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타지에서 일산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갭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1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도 좋고 오늘 집 보러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뭐 불편함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아파트는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월급만큼 벌어줄 겁니다. 꼭 명심하고 빨리 이른 시간 내에 아파트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이번 대책 19번째 정부의 대책과 그 파급 효과 일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2탄입니다. 두 번째. 더군다나 수원 일부분, 그 다음에 안양 일부분, 의왕시 이렇게 규제를 5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곧 있을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과연 일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어떤 대형 이벤트로 통했습니다. 지금 총선 말고 지금까지 4번 이렇게 살펴보면 3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한 번만 떨어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후보들도 출마 지역에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에 대부분 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5일 총선 특수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총선 특수는커녕 총선 한파가 몰아칠 기세입니다. 정부가 작년 말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 터라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더 강한 규제가 20일 발표됐는데 전문가들 역시 이번 총선 시즌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이나 추가 규제 등 국지적인 변수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20.1포인트 떨어진 124.5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전월 대비 주택 매매가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중개업소는 51.2%. 그 다음에 거래가 매우 증가했다라고 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사례입니다. 매우 매수 절벽이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B 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10일 그 서울 강남 지역의 매수 우위 지수는 91.7로 전주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미만일 때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체감은 이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매수 문의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목동 지역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곧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 왔던 손님이 4월에나 다시 올 것 같다라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리고 와도 실제 집 구경은 하지 않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21대 총선 전후에 나올 대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다들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전히 여당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완화 대책을 내세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3기 신도시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일찌감치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총선이 부동산 시장을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뉴타운 공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정당이 본격적으로 주거복지를 앞세웠던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에는 전월 대비 0.57%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말 내놓은 강력한 규제 기조가 흔들림 없이 정부에서는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안 들끓었던 강남 3구 그 부동산 시장도 점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고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도입도 생각하고 있겠죠. 정부에서는 서울만 봐도 절반가량의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호재보다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서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과연 일산에는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일산에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조정지역이 아닌 곳은 풍선 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이 오히려 일산에는 더 미치는 영향이 더 수혜 지역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 일산 앞터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